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6조 계속해서 한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6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 과세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를 할 때는 크게 부동산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가 등가 그 밑에 부속 토지가 있고 또 주택가 그 밑에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재산세에서는 물건을, 부동산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랬어요. 뭐하고? 건축물과 토지. 그래서 건축물과 토지는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가? 자, 여러분, 우리 등기부 등본도 뭐와?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등본으로 나눠져 있죠.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도 뭐를 말합니까? 토지와 그 정착물.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해. 두 가지로 구분할 땐 구분하는 애들 간에는 뭐가 있다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 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똑같아요. 구분할 때는 하는 물건 간에 뭐가 있고 차이가 있고 묶을 때는 묶는 애들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꾸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절대 안 까먹습니다. 까먹어도 금방 리필이 돼. 자,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는 여러분 부동산 학교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뭘 가정한다? 영속성을 가정하죠. 그죠? 또 부증성도 있고 토지 물리적 특성 여러 가지 특성이 더럽게 많아갖고 정리하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렇죠? 또 그 특성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특징까지 여러분이 또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두 가지로 구분해. 그래서 상가 등의 건축물일 때는 뭘로 과세하는 거고 건물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건물분 재산세. 그리고 토지는 건물과 별개로 뭘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어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면 주택이면 주택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의 물건으로 봐서 이 주택 건물과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뭐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합니다. 그렇죠? 주택분 재산세. 그래서 상가와 토지는 구분하여 과세한다. 그래서 별개로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과세. 근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뭐하여? 통합하여 무슨 과세한다? 일괄과세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야. 또 그리고 있어. 우리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쓰고 또 쓰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보유세인 재산세에서 말한 부동산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구분하고 얘들은 통합하고 요게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 건물에는 건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 건물을 포함한 거다, 제외한 거다. 제외했다 그랬어요. 제외한 거예요. 주택 건물을 제외한 거죠. 또 요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 제외된 거다. 제외된 겁니다. 그랬어요. 그럼 얘들은 과세를 안 하느냐? 아니, 뭘로 구분해서 주택으로 별개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요겁니다. 여러분이 1년 내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속을 썩이는 게 바로 요 놈이야. 토지분 재산세.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은 이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 무조건. 일단 시험에 나온다. 세법 공부하다 보면 선생이 딱딱 찍어줘.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이거 안 나온다. 얼마나 좋아. 여러분이 여기 와서 수업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가장 간절함은 뭐야?
스키야. 시험에 나올 것만 하자. 그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또 먼 훗날을 봐서 실물을 보셔야지. 자, 그러면 결론이에요. 자, 토지분 재산세는 뭐가 하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토지는 주택 부속 토지가 포함된 거다고 제외된 거다고 제외된 겁니다. 이때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요.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이용 정도,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로.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그게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어요.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요. 분리과세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요.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토지는 토지 이용 정도에 따라서 몇 가지를 구분하냐? 세 가지.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이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그러면 어떤 토지가 분리과세하는 토지고 어떤 게 별도 합산 과세하는 토지고 어떤 게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냐, 이 구분 문제야. 저는 토지의 구분은 시험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100%.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 있어. 10번을 보면 한두 번은 빠져.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의 뭐에 따라서 이용 정도, 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분리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 자, 근데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예요? 좁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토지가 아주 민감합니다. 단순한 사유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개념 성격이 아주 강하게 개입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가 좁기 때문에, 국토가 좁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공법도 그래서 존재하는 거야. 그죠? 토지가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또 뭐 중국처럼 아주 더 넓은 토지면은 그냥 말뚝 박고 이거 내 땅 그러면 그냥 네 땅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그 좁은 국토 안에 인구는 많아서 그냥 바가바가바가거든. 그것도 다 죄다 또 어디 갈려서 3분의 2는 서울 수도권에 다 있어. 아주 징그러 죽겠어. 수업 끝나고 그냥 전철 타고 가려고 그러면 그냥 팍팍팍 좁아. 아주 좁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토지는 단순한 사유재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공개념, 공적 재산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도 제일 높은 게 바로 뭐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들어봤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동산 공법에서 제일 높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공법의 최상의 법률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부동산 관계법 보면 더럽게 많아. 종류도 공법 하는데 맨날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주택법을 하는지 건축법을 하는지 도시개발법을 하는지 도시비 주거환경정비법을 하는지 지적법을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 선생 먼저 나가지. 공법 들으면 끝나고 나면 공허해. 뭐 했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는 강행법규, 행정법규야. 그냥 하라면 하는 거야. 그죠?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자식할 게 없어. 그냥 해. 그럼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그 경제 행위에 대한 원인과 그 내용을 규명해서 어떻게 할 거냐죠. 그래서 결국은 토지의 이용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분리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종합산과세 토지. 일단 첫째 오늘 배우는 거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결론,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어떤 게 분리과세 대상 토지고 어떤 게 별도고 그러면 어떤 게 종합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이걸 다 어떻게 외우라고. 근데요, 항상 자 여기서 무조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뭐라 써졌냐면 별도 무슨 토지? 합산과세 토지라 했죠. 자, 그 밑에는 종합 합산과세 토지. 그러니까 요 네 글자는 여섯 글자는 똑같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구분해. 별도와 종합. 그런데 무슨 과세? 여기 뭐라고 돼 있어? 합산과세 토지. 합산. 그러니까 요 두 글자만 구분하면 나머지 똑같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합산과세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합산. 누굴 기준으로 해서 합산할 거냐?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합산할 거냐? 소유자별로. 갑돌이 명의로 된 별도 합산과세 토지나 갑돌이 명의로 된 종합상과세 토지가 있으면 갑돌이 명의 거니까 다 합해라는 얘기야. 합산.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기 합산할 때는 합산해서 합산 그러면 뒤에 반드시 뒤에 어떤 세율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누진 세율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랬어요. 합산이란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나오는 세율은 반드시 누진 세율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은 갑돌이 명의로 된 별도 합산과세 토지나 종합상과세 토지가 있다. 그럼 그 합한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높은 세율을 정했다. 자, 누진 세율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계단형 형태입니다. 가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그랬어요. 높아집니다. 여러분 거기 207쪽 옆에 우측 한번 보세요. 207쪽. 그러면 거기 세율의 표준세율 토지 나와 있죠.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 찾으셨어요? 예,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거기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합산과세 토지 보시면요. 결론은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 때리는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야. 분리과세 대상 토지 과세하는 세율과 별도합산 과세하는 토지와 종합합산 과세하는 토지의 차이점은 뭐냐? 결론. 왜 이렇게 구분했느냐?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뭐냐? 결론은 하나다. 뭐가 다르다? 세율이 다르다. 세율이.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결론은 이겁니다. 뭘 달리 과세하겠다? 세율을 달리하여 과세하겠다는 얘기예요. 세율을.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최저 0.2%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0.5%까지 이 몇 단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과표를 몇 개로 구분해서? 3개로 구분해서 0.2%. 예. 그래서 0.5%까지 몇 단계로 구분한다고? 3단계로 구분한다는 얘기예요. 자, 별도합산과세 토지 볼까요? 자, 별도합산과세 토지 0.2%부터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0.4%까지의 몇 단계 역시 3단계 초과 누진세를 과세합니다. 3단계 초과 누진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숫자상에 보면 둘 다 0.2%도 출발한 건 똑같죠. 근데 종합은 0.5, 별도는 0.4.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이 과세 표준 구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별도와 종합을 비교하면 결론 둘 다 무슨 세율을 적용하는데?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결론은 어디가 더 높으냐면 여러분 종합합산과세 토지 세율이 높습니다. 똑같은 금액인데도 세율 구간이 달라서 종합합산과세 토지 세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결론 별도와 종합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세율이 높다? 종합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종합이.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얘와 얘의 구분, 별도와 종합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면 별도와 종합으로 했으니까 얘들 간의 차이가 있겠다 없겠다? 있다. 구분할 때 분명히 차이가 떨어서 그러면 별도와 종합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요거는 꼭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종합합산가세 토지는요, 어떤 토지냐면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야. 그런데 반해서 별도는 무슨 토지냐? 사업용 토지예요. 사업용 토지. 요건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뭘 적으란 말은 잘 안 해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는 꼭 제가 적으라고 강조를 해요. 사실 여러분 그런 것만 적어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별도 합산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하고요? 사업용 토지고요. 종합합산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예요? 비사업용 토지. 자, 그러면 여러분 감 잡았어. 성격을 비교하면 둘 중에 어떤 놈이 나쁜 놈이겠다, 성격상. 종합이 나쁜 거죠. 얘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야. 별도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소화한다.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소화하는데 얘는 주로 비사업용 토지. 주로 무슨 목적? 투기 목적도.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세법은 단순해요. 좋은 놈과 나쁜 놈으로 구분해. 그것이 사랑과 전쟁, 개인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라 국가 어떤 정책적 입장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되느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나, 그걸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 토지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우대 규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우대 규제. 우대.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형상으로 사용되어 있어. 그럼 우대 규제. 규제. 그러면 세법에서 우대냐 규제냐 차이는 어디서 나온다? 대부분. 세율이야. 세법은 특징이. 좋은 놈은 가능하면 새보다 무겁게 가볍게. 나쁜 놈은 새보다 무겁게 가볍게. 이게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나쁜 놈. 그러면 팍 세율을 높게 때리는 거고. 얘는 사회적으로 우대해줘야 돼. 그러면 세율을 어떻게 낮춰줘. 그러면 결론 내립시다. 별도와 종합은, 별도는 무슨 토지를 말하는 거고,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 종합상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한다. 그러면 결국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거고, 비사업용 토지는 종합. 요거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니까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결론, 세율을 어딜 더 무겁게 때린다? 종합을 더 무겁게 때린다. 그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를 말하고, 종합상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를 말한다고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합니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 저는 이렇게 외워요.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상가세 토지는 무슨 토지고,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이걸 앞글자 닦고 별사종비 이렇게 외우는 거야. 저는 중국 영화를 좋아해요. 중국 영화. 별사종비 다 해버려. 이거 완전 18개. 무림의 고수야. 206쪽을 보셔야 돼요. 무슨 종비예요, 여러분? 별사종비. 그래서 황병할 때도 그러잖아. 잘 보면 별사종비 다 본다. 그래서 별사종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갖고 아저씨가 오면 오늘 뭐 배웠어? 뭐 이 별사종비 딱 그래. 그게 뭔데? 무식한 놈. 딱 그러면서 쫙 해버리는데. 별도는 무슨 토지를 말하는 거고,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고, 종합상가세 토지는 뭐를 말한다?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별사종비 잡으시고. 괜찮아요. 자꾸 까먹어. 여러분 주특기는 우리 뭐야? 까먹는 거야. 오늘 외웠는데 내일 아침에 뜨면 해맑아져. 그죠? 백지 상태는 깨끗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또 시시하게 와요. 그리고 오늘 집에 와서 복습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 또 깨끗해져. 백지 상태도. 우리의 매력이야 그게. 그래서 별사 종비 해놓고 까먹었다? 괜찮아. 시험에 갈 때 마지막. 우리 히든카드 있죠? 손가락 마디마다 적어가는 거. 별사 종비. 우리 적을 거 많아. 손가락 10개가 부족해. 적을 게 많아갖고. 과목별로 또 나눠줘야 되잖아.
세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것은 까먹는 거, 까먹은 것을 외우는 걸, 아니, 외운 걸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자꾸 반복하는 거.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서 요거 하나만 구분합니다. 토지는 크게 세 가지 분리 별도 종합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별도는 사업용 토지를 말하는 거, 종합생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별사 종비를 해놓고 결국은 종합생활 토지는 무슨 토지니까 비사업용 토지니까 별도나 종합은 특징이 누구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무슨 세를 적용하는데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이때 세율은 어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리과세 토지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제목이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분리 됐어요. 분리. 어디서 떼낸 거죠? 그럼 어디서 떼는 거냐? 예, 바로요 합산과세하는 토지에서 분리해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분리 어디서 분리되는가, 여러분? 합산과세라는 토지에서 분리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제목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서 분리하여 얘들은 따로 소유자별이 아니라 여기는 토지별로 개별과세입니다. 여기는 개별과세. 그리고 개별과세 할 때는 기본적으로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비례세율. 비례세율. 자, 그럼 차이점 봅시다. 별도 합산과세 토지나 종합합산과세 토지는 무슨 별? 소유자별. 무슨 말 나와요, 여러분? 합산. 그래서 무슨 세율 나와요? 누지세율. 그런데 무슨 토지는? 분리과세 토지는 소유자별이 아니라 누구별로? 토지별로. 합산이 아니라 뭐고? 개별과세고. 개별과세니까 무슨 세율 여러분? 비례세율. 요게 차이점이네. 요게. 그러니까 출전들은 요런 걸 좋아하는 거야. 싹 가다가 요로 온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요로 돌린다든지. 이거 말장난치는 거 시험은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분리과세 토지의 과세 방법의 가장 중요한 토지는 얘는 누구 거냐가 아니라 그 토지별로 그냥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과세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여러분 개별 과세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가? 비례세율. 합산과세 그럼 무슨 세율이 나와야 되는가? 누지세. 얘들은 묶어서 다닌다고 돼요. 같이 다니는 거 항상. 요런 기본 개념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이건 세법의 기본이야, 기본. 꼭 그런 공통 형상이니까 요런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토지별로 개별과세에서 무슨 세를 적용한다고요? 비례세. 자, 비례세는 우리가 뭐라 했죠, 여러분?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이시 없이 하나의 세율로만 부과하는 거. 무슨 형태? 수평선. 요거는 무슨 형태? 계단형 형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토지의 또다시 이용 정도에 따라서 세율을 가볍게 하는 분리과세 토지가 있고요. 세율을 무겁게 하는 고율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와 뭐로 구분하라? 저율과 고율로 구분하라. 그러니까 세율이 1개 나온다, 2개 이상 나온다. 2개 이상 나온다. 비례세율의 물건에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차등 비례세율 그럽니다.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을 뭐하여? 차등을 두겠다는 게 비례세. 그러니까 차등 비례세는 비례세율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되는가? 2개 이상. 그래서 저율로 과세하는 토지는요. 다시 세율이 두 가지라서 1000분의 0.7이 적용되는 게 있고 1000분의 2가 적용되는 게 있고요. 고율은
1000분의 40이 적용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결론, 차등 비례셀은 몇 가지냐면 세 가지예요. 1000분의 0.7, 1000분의 2, 1000분의 40. 다 지방셀은 몇 분율 기준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여러분? 1000분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0분율.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가 좀 쉬워요, 어려워? 어렵죠. 1000분의 0.7이니까. 요걸 100분율로 환산하면 요거는 0.07%가 되는 거고, 요거는 0.2%가 되는 거고, 요거는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때는 100분율을 외우시는 게 나아요. 0.07%와 0.2%짜리와 4%. 근데 시험에 만약에 100분율로 안 나고 1000분율로 나왔다 그러면 공을 하나 뒤로 밀어버리면 되는 거야. 자, 100분의 0.07, 100분의 0.2, 100분의 4 이렇게 되는데 1000분율 나면 공 하나씩만 더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은 1000분율로 외우지 마시고 몇 분율로 외워라? 100분율로 외우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고율로 과세하는 1000분의 40인 4%짜리가 있고 저율로 과세는 0.2%인 1000분의 2 0.2%짜리와 1000분의 0.7인 0.07%짜리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단순히 현재 요것만 했는데 제목만 했는데도 단순해 복잡해. 복잡해. 그리고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이 최소야, 최소. 야, 이씨, 이걸 다 어떻게 외우냐, 이씨.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는 방법이 또 다 있어요. 다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의미만 이해하세요. 아,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결국은 토지의 이용정대로서 뭐가 달라지는구나.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결론이 이거야. 토지를 구분한 이유는 바로 뭐다고요? 세율을 달리 과세하겠다. 세율을. 그러면 여러분 이 중에서 저율 과세하는 토지는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거야, 규제하는 거야? 우대해줘야 되는 거야. 반면에 고율 1000분의 44% 규제 과세하는 건 우대 대상인가, 규제 대상인가? 규제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책권자야. 정책권자. 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토지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대해줘야 돼, 규제해야 돼? 규제. 얘는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대를 해줘야 되겠다. 우대, 규제. 우대. 그래서 세율을 어떤 세율을 때려야 되는가? 저율. 그러면 결론 여러분 세율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결론 요거 하나 꼭 적어놓으세요. 지금까지 했던 요 세율을 구분하면 제일 적은 세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0.07%짜리가 제일 적은 거야. 0.07%짜리 분리과세 대상이 제일 적은 거예요. 세 부담률을 따지면.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게 뭐냐면 0.2% 분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예요. 그 다음에 높은 게 뭐냐면 종합 합산 과세 토지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바로 뭐냐면 4% 분리 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결론은 토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세율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거로 나눠지는 거야. 이 중에서 여러분 종합과 분리 과세 대상 토지는 지금 세율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높은 거야, 높은 거. 세율을 무겁게 때리겠다, 가볍게 때리겠다? 무겁게 때리겠다니까, 무겁게.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낮은 걸로 과세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0.07% 분리와 0.2%는 세율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야, 낮은 거보다. 그래서 별도를 기준해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낮은 세율로 과세할 것과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합과 4% 분리과세. 이게 결론은 구분한 차이점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아, 뭐가 달라지는구나.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세율이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007 분리과 0.2% 분리과는 좋은 놈, 나쁜 놈. 좋은 놈.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우대 대상이야. 우대. 그러나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놈들, 규제 대상인 토지들, 규제 대상. 그러니까 세율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시험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세율을 구분한 게 아니라 사회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이 토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냐, 바람직하지 아니한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과세하게 했다는 정책 목적상 세율이 이렇게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기에는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쉬울까 어려울까? 쉽죠. 문제 만들기가 좋거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외우기 힘들면 수험생 입장에서 외우기 힘들다면 문제 내는 출전 입장에서는 쉽다는 얘기 어렵다. 문제 만들기가 쉬워. 왜 쉽냐면 그러면 어떤 게 007 분리과세 대상이고 어떤 게 0.2% 분리과세 대상이고 어떤 게 별도 과세고 어떤 게 종합이고 어떤 게 4% 분리과세 대상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8, 90%의 출제율을 자랑하는 거야. 거의 매해 나온다고 보세요, 매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별도는 무슨 토지고요? 사업용 토지. 종합합산과세토지는 무슨 토지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어떻게 외우자? 별사, 종비 해놓고 사업용이 일반적인 기준이고 사업용보다 높게, 가볍게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저율 분리과세 대상과 일반적으로 사업용보다 더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뭐가 있다? 종합과 4%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이게 세부담률입니다. 세부담의 크기입니다. 결론은 종합과 4% 분리과세는 세율을 무겁게 때리는 거고 0.07%라 0.2%는 세율을 가볍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높게 낮게 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겁게 무겁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업용을 뭘로 보고 평균으로 보고 일반적인 걸로 보고 얘보다 낮냐 얘보다 높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시험에 나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분리과세 토지고 어떤 게 별도 합산과세 토지고 어떤 게 종합합산과세 토지냐 이겁니다. 이거. 그에 따라서 과세 방법과 적용되는 세율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이때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넣으면 합산 그랬어요. 합산. 그러면 어디를 기준해서 합산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는 동일한 시, 군, 구 단위로 합산합니다. 정리합시다. 합산 단위는 소유자별로 하는데 소유를 합산하는 것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 거. 자, 요 의미 좀 정리해 볼게요. 여기 갑돌이 명의로 A 토지가 있고 B 토지가 있고 C 토지가 있고 D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소재지가 어딘가 봤더니 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고요. 요것도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어요. 요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안양시에 있어요. 시흥시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합산한데 소유자를 합산하는데 그 합산 과세 단위직은 어디 단위다? 시, 군 또는 구 단위로 해요. 왜 그러냐면 재산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제가 지방세를 공부할 땐 지방세는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집니다. 그랬어요. 취득세는 전형적인 도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지사, 서울은 서울특별시장,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는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였어요. 재산세는 그에 반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누가 부과한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서울이나 광역시 때 누가? 구청장이 과세권자. 그러니까 재산세 자체는 누가 부과하는 거니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지. 강남구 구청장은 어디 것만 과세할 수 있는가? 강남구 안에 있는 것만 과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송파구 구청장 어디 것만? 송파구 안에 있는 것만 내 바운드리단 말이야. 그것만 먹는 거야. 동작구 구청장은 동작구 안에 있는 것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관할 구역 안에는 부동산의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산세는 더 많이 거치는가 적게 거치는가? 많이 거치는 거죠. 가격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결국 재산세는 가격을 가지고 때릴 테니까. 시가를 가지고 때릴 테니까. 그럼 보세요. 소유자별로 뭐 한다? 합산. 다 누굴까 이거 지금 우리? 갑돌일까? 그런데 합산을 하더라도 어디 단위로 합산하라? 시, 군, 구 단위로 합산이죠. 그럼 얘들이 만약에 합산 과세 대상이다. 이 토지가 다 합산 과세 토지다. 그러면 어떻게만 합산 과세하는가? A와 B는 뭐 하는 거야? 합산하는 거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동일한 시, 군, 구 안에 있으니까. 그러나 갑돌이 명의의 토지라더라도 얘는 어디를 있으니까? 강남구, 관할구역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 합산해 못해?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여기 단어에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죠. 요거는 강남구 구청장이 먹는 거야. 요거는 뒤토지는 누가 때린가? 경기도 시흥시장이 때린 거죠. 그러니까 동작구에 있는 과세 대상 토지 합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과세해야 되는 거죠. 누구 거지만? 갑 거지만. 갑돌이 명의로 합산할 때의 합산 단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단위로 한다? 시, 군, 구.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 나중에 배우기는 종합부동산세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니다. 누구만 낸다? 고액의 재산세. 이때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점은 재산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다 보니까 시군구 단위였어요. 그러나 올해까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다 보니까 합산 과세단위직이 어디였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내년 2014년도는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뭐한다? 전환됩니다. 그랬죠. 바로 요 단위입니다. 시, 군, 구 단위로 합산과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소유자별 합산의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갑이 아니라 을이 거다. 그러면 을은 또 따로 가셔야 되겠죠. 소유자 자체가 달라지니까. 갑돌이 명의라더라도 뭐에 따라 달라진다? 소재지별로. 자, 그러면 시험에는 어떤 게 0.07%고 어떤 게 0.1%고 어떤 게 4%짜리고 어떤 게 별도 합산과세 토지고 어떤 것이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냐라는 걸 구분하는 걸 시험에 나온다.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개념만 잡으세요. 개념만. 이때 0.07% 과세하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농지, 목장용지. 책에 써 쓰지 마. 그 다음에 임야. 세 가지가 있어요. 0.07% 과세하는 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뭐?
농지, 뭐? 목장용지, 뭐? 임야. 여러분, 얘들의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시골. 거의 비슷하게 접근했죠. 시골이야. 농지, 목장용지, 임야. 얘들은 합산. 얘들은 묶어서 뭘로 가셔야 한다고요? 공공치로 가셔야 했죠. 그럼 묶을 때 뭐가 있다? 공통점이 있었어. 공통점이. 찾으세요.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얘는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죠. 얘는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죠. 얘는 임업에 사용되는 토지죠. 그러면 농업, 축산업, 임업 뭐죠? 제1차 산업용지. 작업. 이런 내용은 다른 데서 절대 못 들어. 이 농지, 목장용지, 임야는 바로 제1차 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다. 그 얘기입니다. 제1차 산업문제. 농업, 임업, 축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사회의 산업에 따라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가장 원시 상태죠. 가장 원시 상태. 사회 발전 단계에서 가장 기본 단계죠. 원시 단계죠. 농업, 축산업, 임업에 사용되는 토지야. 몇 차 산업용지? 제1차. 그래서 제1 세율이 어떻게 돼? 낮아. 제일 낮아. 제1차 산업용지라. 그러면 1차 산업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2차 산업. 2차 산업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어떤 업을 말하는가? 제조업. 그죠?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공장용지. 요거는 몇 차 산업용지, 여러분? 제2차 산업용지구나. 그 두 번째로 낮게. 하씨. 이거 억지로 제가 말 만든 거 아니야? 실제 그런가? 구분 기준이 그렇게 하는가? 이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저는 강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든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강의를 공부를 하시면 조금 수월해지는데 자꾸 수동적 배우는 사람 입장으로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내가 정책권자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거 아니야. 그래서 0.2%는 제2차 산업용지, 제조업에 사용되는 무슨 용지다, 여러분? 공장용지. 그리고 기타 정책 목적상 우대할 것들, 규제할 것들. 우대하는 것들이죠. 우대. 왜? 어디까지는 0.2%까지는 세율을 무겁게 가볍게 가는 거니까. 근데 제일 높은 게 바로 뭐냐면 얘요, 여러분. 얘가 제일 높은가? 4%짜리가. 얘는 주로 어떤 토지냐? 4% 하면 여러분 딱 떠올려야 돼.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4%가 나면 그러면 뭐가 떠올르냐? 사치성. 좋은 놈, 나쁜 놈. 사치성이라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자기 개인으로 보면 안 돼. 사회적으로 봐야 돼. 사회적으로. 4%짜리 무슨 재산? 사치성. 좋은 놈, 나쁜 놈. 나쁜 놈. 죽어라! 그래갖고 몇 프로 때리는 거야? 4% 때리는 거야. 사치성은 몇 프로라고요? 4%.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보유세에서 사치성은 다 4%입니다. 죽어라! 그래갖고 씨, 이거 목 아파 죽겠네. 임팩트를 강하게 주는 거야. 4%짜리는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 우리 취득세에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은 5가지가 있었어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사치성 재산은 어떤 토지를 말하냐면 골프장 용지, 고급 오락장 용지, 그래서 사치성 5가지 중 딱 2가지만이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시험은 이거죠. 어떤 게 4% 분리 과세 대상 토지냐? 그러면 여러분 골프장 용지나 고급 오락장 용지라는 무슨 토지다? 사치성으로 사용되는 토지다. 그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한 4%짜리는 뭐를 말한다? 꼬로. 꼬로! 꼬로. 이게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이요. 가장 구분에서 가장 기본이야. 시험에 제일 기본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요? 외우는 방법 다 있어요. 까불고 있어. 외우는 방법을 제가 연구해 드려야죠, 여러분한테. 자, 보세요. 2차 산업용지는 제조업이고 제조업에 상용되는 토지는 무슨 용지? 공장용지. 우리 공장에 누가 다니냐면 영희가 다녀. 영희가 제 2번째 여자입니다. 제 첫 번째 여자가, 제 이제 강의를 하면 제 과거 여자들이 나와, 이름이. 난 강의를 하면서 내 과거 여자들 막 떠올려. 설이 첫째가. 둘째가 영희, 셋째가 바로 설인데 둘째가 영희야. 우리 영희 어디 다녀? 공장에 다녀요. 옛날에는 공장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이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 뭐였어? 제조업. 제조업이 뭐야? 공장. 공장이 맞아. 그 예전 공장이야, 공장. 취업 구조가 단순했죠? 그잖아. 일반 사무직이냐? 제조업이냐? 그렇지 뭐. 서비스는 그렇게 발달 안 됐죠. 지금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발달된 산업이 뭐야? 3차 산업용지죠. 그죠? 3차 산업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가 있는가? 서비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선진국으로 가다 보니까 무슨 업이 발달돼?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업이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서비스업이 좋은데 요즘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서비스업 중에서 도우미 업종이 발달되고 있죠. 도우미. 각종 못놈의 도우미가 이렇게 많아. 노래방 가도 도우미, 어디 방 가도 도우미, 어디 방 가도 도우미. 어? 그러니까 요즘은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없어. 왜? 공장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 공장이 없어, 별로. 다 싼 데로 다 갔죠. 중국인이, 동남아시아니, 이름 다 갔어. 우리나라 공장이 없어, 공장. 우리 영희 어떡하냐고, 어디 다니는데? 공장이 다니는데. 그래서 공장에 누가 다녀? 영희가 다녔는데, 우리 영희가 좋아한 사람이 있었어. 옛날에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슨 영화가 많았죠? 007 영화 나오면 끝났어. 난 아직도 007 영화 보면 좋아 죽겠어. 나오잖아 그거. 첫 장면 나오잖아.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하면 그 팍 하면 그 빨간색이 쫙. 제임스 본드. 우리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007을 좋아했어. 007을. 어디 다녔는데?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다고? 007. 007은 암호죠. 007은 암호 코드명 아니야. 그래서 민증을 까보면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농모김 이렇게 돼 있다. 007의 본래 실명은 막 농모김이에요. 4%짜리 뭐만이야 이제? 꼬로마냐.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사람은 누군데?
007인데 걔 민증 까보니까 이름이 뭐라고 돼서 농목이 마지막 4%짜리 뭐다고요? 꼬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야 이씨 그게 더 어렵다 그런 사람도 계신데 아니야 뭘 어려워 씨. 자 봐.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라.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요거를 딱딱하게 외우면 어려워요, 여러분.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라. 그럼 시간 다 가죠. 요런 걸 이제 랩을 해주는 거야.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꼬로요. 다 외우셨죠? 자, 갑시다. 같이 합시다. 나만 하니까 그래. 자, 같이 합시다. 시작.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거로. 다 됐잖아. 씨,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요걸 이름을 타주면 돼요, 여러분.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는 거로. 요. 요즘은 대세는 랩이야. 노래방 가서 한번 딱 이렇게 랩을 때려줘야, 응? 기계가 빰빠람 빰 100점 주지. 지난번에 합격자 모임에 불려갖고 제가 노래를 못해요. 노래 악지로 제가 술 먹은 김에 술김에 한 번 불렀다. 노래방에서 기계가 뭐라고 멘트가 나왔을까요? 노력하세요. 네? 노력하세요? 그런 것도 아니야. 멘트가 나왔는데 어떤 멘트가 나왔을까요? 다음 기회. 그것도 아니다. 그건 기회라도 주잖아.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되구만. 난 멘트가 이런 멘트 처음 봤어. 율동에만 천념해 주세요. 무슨 노래방 기계 멘트가 그렇게 나오냐? 내가 딱 불러고 나서 빰빠람 하나 딱 끝나 띵 나오는 뭐 남들은 뻥 전직 가수시군요. 뭐 그리고 뭐 빰빠람 막 그러더니 제 멘트가 딱 나오니까 딱 율동에만 천념해 주세요. 기계에 무리가 따릅니다. 완전히. 그래서 제가 노래를 안 불러 어디 가서 절대. 그런데 내가 이걸 한다. 노래를 부른다.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끌어요. 다 외웠지 마. 요거 아저씨 앞에서 딱 2번만 해줘봐. 저녁 드시는 아저씨 앞에서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은 농목임의 4%짜리 끌어요. 딱 그러면 아저씨가 밥상 고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해보면 돼.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서 그래. 속으로 하면 여러분 절대 못 배웁니다. 오늘 집에 가실 때 길거리 걸어가면서 공장에 다니던 여인가 사랑한 007 농목이 4% 꼬로 딱 그리고 힙합하고 그 똥싼바지 입고 딱 그러면 멋있지. 한 번만 해보시면 돼. 한 번만.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206쪽이는 내용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세부자로 가면 세부자로 구분한 기준을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조금 복잡하더라도 출제율이 높은 건 여러분 어떻게 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출제율이 높은 건 해야 돼요. 단순해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복잡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을 다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셔도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요거 외우고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이크 들이대밀고 한 번씩 나와서 다 시킵니다. 그러면 한 번씩 다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하시는 분은 집에 가서 부모님 모시고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한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복잡한 구조를 말씀드려요. 이걸 그냥 적어놓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구분, 기준과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한 번만 해보시면 되는데 그걸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객한테 이러한 토지의 이용에 따른 재산세 과세 방법을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께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토지 구분이고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기본 구조가 이런가? 근데 복잡하니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여러분 이제는 100%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100% 나온다. 예.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있죠? 예. 자, 이렇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라더라도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크게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와 정책 목적상
사회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될 용도금 비과세가 206쪽에 나왔죠. 요건 뭐 지금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비과세도 시험에 잘 나와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있으니까 이 비과세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출제에 말 바꾸기가 쉬워요. 말을 바꾸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고 제가 요 말만 주의하세요. 그 주의하라는 말만 보시면 돼요. 주의하라는 말만. 예를 들어서 2번 같은 경우 보세요. 1번가 과세권자 1번, 2번 보세요. 공통점은 다 과세권자 들어있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기본이 들어갔죠. 누구? 과세권자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과세 안 한대.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무슨 사용일 때만 무료 사용 밑줄. 동그라미 2번의 키워드는 무료 사용이 키워드야. 그럼 출제는 이 2번이 글자 중에서 딱 한 글자만 건드려. 무료를 살짝 뭐로 바꿔? 유료로 바꿔버린다. 그렇게 말장난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 만들기가 쉽다, 어렵다? 쉽다. 한 글자씩만 바꿔주면 돼. 한 글자씩만. 예를 들어서 용도구문의 3번 보세요. 용도구문에서 3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제 1년 미만. 근데 그 1년 미만을 살짝 출제는 뭐로 바꿔? 1년 이상. 그러면 여러분이 잡아내는 거야. 아, 출제인데 그렇게 장난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비과세 지금 여기 당장 외울 필요 없어.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몇 가지 나중에 잡아드리면 뭐만 키워드만 확인할 줄만 하면 돼. 여기선 요거 키워드다. 여기선 요게 키워드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2교시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면서 과세 표준부터 보유세 계산 구조 특징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